이 하고, 발달 음, 장애인, 여기선 발달 장애인이 이제 조금 메인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정신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서 이것저것 저희가 좀 찾아본 게 있어서 네. 은하님이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아까 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생애 주기별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생애 주기별 교육 중에 가족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게 성교육. 이제 음, 이 장애 형제의 성 문제에 관련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족 내에서도 좀 쉬쉬하는 게 있고 밖에 나가서는 더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저희 그 슬라이드 세 번째 거 보여주실까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서 요 며칠 전인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어요. 이게, 발달장애인이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피해가 음,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성 문제보다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도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것만 해도 되게 감개가 무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 그 법률 내용을 보면은, 슬라이드, 네, 다음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이제 30조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시면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경비의 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네. 있다. 안 해도 된다. 음, 그렇죠. 네. 이렇게 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이 30조가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이, 그러네요. 아예 이름이. 네네네. 네. 교육에 관한 거라서 사실 이 성교육이 발달장애인보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가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별로 없어요. 올해는 뭘 하고 있다는 음, 얘기가 없는데, 작년에 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 교육, 네, 음,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음. 시행됐다. 그리고 사진들도 전부 어머님이시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어머니. 정말. 아버지는 안 계시겠죠? 아버지 계시나요? 남성의 실루엣이 두 분 정도 보이는데, 복지 네, 사진인지, 어머니, 음, 부모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에 시행된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 교육은 국민 참여 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다고 해요. 네. 저는 저희 북클럽에 참여하고 있던 비장애 형제가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 비장애 형제분이 가족 내에서 형제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제안을 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니, 네, 그럼, 대단하시네. 네. 이 행동하는 비장애 형제가 여기 또, 또 있었다는 음, 거를 알게 음, 됐는데, 음, 사업을 제안할 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호자가 그 듣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네네네. 대상으로 네, 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왜냐면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쵸.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음, 했는데, 저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렇게 제안이 된 사업인데, 여기 사업 목적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성문제에 적절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목적부터 아, 부모가 가르쳐라. 결국에는 또 가정의 책임을 더 올려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책임의 주체가 이 복지를 시행하는, 이제 복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집행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음, 대상한테 있는 거죠. 교육 대상이 네.
또 잘 교육을 해라. 배워서, 음, 이거는 음. 이 2억 3천만 원 가지고 될 게 아닌데, 실집행이 2억 3천만 원. 네, 그 이거 2억 3천만 참, 원으로는 무엇을 했나, 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 보시면요. 뭘 했을까요? 네, 이제, 이제 사업 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어, 이제 어, 회의를 했죠. 회의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성인권 부모 교육을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뭐 회의는 그리고, 필요하죠. 회의는 필요하지만, 네, 뭐, 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를 했고, 음, 이제 부모 교육 매뉴얼. 아니, 뭐,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물론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필요해요. 필요하고, 저도 정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위한 매뉴얼도 진짜 필요하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음, 이제 교육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돼 있다는 게, 음, 아, 음. 이 이것만으로는 가족들의, 성교육이 네, 커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쵸. 동시에 이것도 하고 당사자에 대한 성교육도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그 비장애 형제를 포함한 어떤 장애 가정 내와 안팎에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시게끔 만드는 이 세 가지 작업이 동시에 필요한 것 같은데 음, 이거는 하나밖에 아닌 거죠. 이거는 장애인의 부모님한테만 교육을 지금 음, 그러니까 시작하고 있는 거고 교육하는 입장에선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인 거죠. 간편한 그쵸. 방법이죠. 간편한 방법이죠. 음, 근데 여기에는 원래 이런 복지관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모님만 해당되고 있는 거지. 내가 음, 복지관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여긴 이런 서비스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닿지 않는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부모 교육이라 해도 부모의 많은 부모님들을 배제하고 있는 어, 그런 교육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네, 네, 말씀하시죠.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필수 교육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 이상 누군가 음, 찾아가야 들을 수 있는 교육인 거잖아요. 그쵸. 음, 음, 그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음, 음. 그러게요.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고 교육을 들으러 가고 이런 음, 과정이 필요한 네, 그쵸, 그런 교육인 거죠. 그쵸.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나 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제 네, 정부의 발달 장애인의 성교육에 대한 시각이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음,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그쵸. 기사에서 조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네. 복지부 관계자 분의 말씀입니다. 복지부 다니는 그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네, 음, 복지부 공무원 분의 음, 말씀입니다. 음, 자폐의 경우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앉혀놓고 성교육이 뭔지 설명하는 게 전달이 안 된다. 음,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완벽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보던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부모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적합한 성교육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대요. 되게, 아, 이 공무원의 이제 갑자기 전 이걸 보니까 공무원의 인사조직 체계 이게 순환근무제잖아요. 이제 순환근무제가 과연 좋은 것일까?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저는 음, 드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자폐의 경우든 정신적 장애인의 모든 경우가 성교육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어려운 어렵죠.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를 어렵다는 이유를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쵸.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게 돈 만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연구라는 게 또 다른 시장을 만들 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쓰기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아쉽네요, 지금. 음.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보실 때 10분 이상 보시기도 힘든데 그때그때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적합한 성교육이라는 거는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너무 궁금한데요. 소아정신과 분들 이거 듣고 계시면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이러면서 진료비 책정을 그렇게밖에 못 받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아쉽네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쵸. 음, 음. 근데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어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아, 선생님? 아니, 어려운 건 알겠는데, 시도조차 안 해보겠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그쵸. 그럼 조금 힘이 네, 빠질 수밖에 없네요. 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는, 조금 더 성교육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커가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교육이.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성교육뿐만 아니라, 그냥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성교육 자체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음, 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건강한 그러니까요. 성에 대한 가치관을 기르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음,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쵸.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면은 또 음. 민간에서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나요?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이 만들 수밖에 없나요? 이거는. 할 일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그러게요. 많아요, 지금. 이러면 또 우리가 또 갈급한 자가 또 우물을 판다고 또 네. 이거라면 또 우리가 또 만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이게 관심 만약에 있는 가족 분들 연락 주세요. 안에서, 네네, 음. 만약에 가족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뭐 나라에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꺼내질 않잖아요. 그쵸. 네, 가족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자꾸만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하니 음. 참 이게 정말 힘들다. 저, 앞, 힘들다고 느껴지네요. 음. 앞서 나온 사건과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 네. 짊어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음, 음. 그나마 최근에 충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5월에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성교육 전문가가 네, 많이 양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성교육이 앞으로도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근까지 30명이 수료를 하셨대요. 아, 이제, 그런 식의 공적 일자리가 느는 건 정말 환영입니다. 네. 어, 그런 공공 일거리 중에서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실무를 맡으실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앞으로 그 30명의 분들이 정말 날개를 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시도에 한 분씩만 가셔도 이게 어, 뭐 서울에 한 명, 서울에 한 광주에 명은 한 어떡할, 명, 저 서울에 800만 명인데 한 명은 어, 홍길동, 서울 한 명과 네, 대기 엄청 길 것 어, 같아요. 그 교육 그쵸. 받으려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수요가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관 네, 기관에서 이게 정말 수요가 필요한 많다는 거. 정책인, 네네네. 정말 네, 필요한 정책이라는 네, 거 네. 저희, 네, 가, 비장의 형제들도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합해서 이것저것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서 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이나 저희 메일로 항상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